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밤새 열렸던 미국 주식시장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증권사 어플부터 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화면을 가득 채운 파란색 숫자들을 보며 덜컥 내려앉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날이 요즘 부쩍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오르는 마법 같은 일상. 처음에는 경제적 자유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투자를 시작했지만 끝없이 추락하는 하락장 앞에서는 그저 내 피 같은 월급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속만 까맣게 타들어갈 뿐이죠. 화면 속에서 땀 흘려 번 돈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건 누구에게나 뼈아픈 경험입니다. 재테크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은 온통 곡소리로 가득합니다. 누구는 어제 손절을 쳤다며 자랑하고 누구는 주식 어플을 지워버렸다고 말하죠. 불안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나도 매도 버튼을 누르고 이 고통스러운 게임에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20대, 30대 사회초년생에게 이 하락장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아끼고 모았던 돈이 하루아침에 한 달치 생활비만큼 줄어드는 것을 보면 내가 과연 투자를 계속해도 되는 사람인지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역사에 남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피말리는 하락장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들에게도 분명 시장이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차트 분석이나 복잡한 경제지표 이야기 대신 주식시장의 산전수전을 모두 겪어낸 두 명의 거인, 피터 린치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장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들이 남긴 고전 명저들 속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투자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마음의 나침반이 들어 있습니다. 계좌의 파란불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지금부터 이들이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먼저 만나볼 사람은 월스트리트의 전설, 피터 린치입니다. 그는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13년 동안 무려 연평균 29%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의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펼쳐보면 놀랍게도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난해한 경제 용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 주변의 마트, 백화점,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로 책을 가득 채웠습니다. 린치는 개인 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의 엘리트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 속에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피터 린치는 굳이 어려운 경제 잡지를 뒤적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자주 가는 카페에 왜 항상 사람이 붐비는지, 최근 친구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는 무엇인지, 이런 아주 평범한 호기심이 투자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메신저 어플, 점심시간마다 들르는 프랜차이즈 식당, 이 모든 것이 기업의 활동이고 투자의 힌트입니다. 복잡한 모니터 앞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로 딛고 있는 일상 속에 진짜 시장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피터 린치 철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을 일상에서 찾아냈다고 해도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하락장 앞에서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때 피터 린치는 투자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뼈 때리는 명언을 남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머리, 즉 뇌가 아니라 바로 위장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똑똑한 머리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뛰어난 두뇌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주가가 반토막 나는 공포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기업을 믿고 토할 것 같은 두려움을 견뎌내는 배짱과 위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능이 아니라 멘탈이 승패를 가른다는 것이죠. 피터 린치는 거시경제의 흐름, 즉 이자율이 오를지 내릴지, 다음 달 경제 성장률이 어떨지를 예측하려는 시도를 완벽한 시간 낭비라고 단언했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월가의 천재들도 매번 틀리는 것이 바로 시장 예측이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 여러분이 두려운 이유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린치는 시장을 보지 말고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 회사의 제품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이익을 내고 있다면 주가가 떨어진 지금은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투자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인물,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그는 무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투자를 하며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모두 겪어낸 진정한 생존자입니다. 그의 마지막 저서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로 가득합니다. 코스톨라니는 돈을 조차 헐떡이는 사람에게 돈은 절대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뜨겁게 갈망하되 그것을 다룰 때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줍니다. 하락장의 공포를 이겨내는 데 있어 코스톨라니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산책하는 개와 주인의 비유입니다. 한 남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앞질러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뒤처져서 냄새를 맡느라 멈춰서기도 하죠. 강아지의 움직임만 보면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강아지와 주인은 목적지인 집이라는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코스톨라니는 여기서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주인을 경제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강아지를 주식시장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확인하는 주식 어플의 파란색과 빨간색 숫자들은 바로 이 강아지의 변덕스러운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강아지가 잠시 주인 뒤로 처졌다고 해서 영원히 뒤로 가는 것이 아니듯 시장이 폭락한다고 해서 경제의 본질적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강아지는 경제라는 주인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락장에서 패닉에 빠지는 이유는 묵묵히 걸어가는 주인인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뛰는 강아지인 당장의 주가 차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의 움직임에 멀미를 느끼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날뛰는 강아지를 보며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아주 기발하고도 직설적인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우량 주식을 사놓고 수면제를 먹고 푹 자라. 몇 년 뒤 깨어나 보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처음 들으면 농담 같지만 이 말 속에는 투자 심리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변동하는 시세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결국 인간의 연약한 심리는 버티지 못하고 가장 낮은 타이밍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경고인 셈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쉴 새 없이 해야만 성공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투자 세계에서는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20%, 30% 떨어졌을 때 손절선이라는 원칙 운운하며 기계적으로 팔아버리는 것은 사실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도망치기 위한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피터 린치의 튼튼한 위장으로 버티고 코스톨라니의 수면제를 삼킨 것처럼 무심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대가들이 수많은 하락장을 견뎌내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파란불이 켜진 종목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이 회사를 왜 샀는가? 단순히 어제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남들이 다 사니까 따라서 산 것이라면 당장 손절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의 조언대로 일상에서 발견한 기업의 비전을 믿고 샀다면, 그리고 그 회사의 비즈니스가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다면 지금의 파란불은 여러분을 위협하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산책하는 강아지가 잠시 주인 뒤로 뛰어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죠. 주식 투자의 본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주식은 어플 화면에서 깜빡이는 픽셀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 세상을 바꿀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에 내 돈을 맡기고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든 시간에도, 내가 휴가를 떠난 시간에도 그 기업의 수많은 임직원들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동업자라면 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기다려줄 줄 아는 품격이 필요합니다.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투자의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훌륭한 기업에게 시간은 가장 든든한 아군이지만 평범하거나 형편없는 기업에게 시간은 적입니다. 2030 사회초년생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당장 내일 쓸 돈, 한 달 뒤에 갚아야 할 대출금으로 투자했다면 이 시간을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윳돈으로 5년, 10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했다면 지금의 하락장은 그저 긴 항해 중 만난 한낱 파도에 불과합니다.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뛰어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뉴스를 켜면 언제나 경제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도 썸네일로 공포를 자극하는 영상들이 가득하죠. 이제 주식시장은 끝났다. 당장 현금화하라는 말들은 참 논리적이고 똑똑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비관론자들은 대중의 공포를 자극해 명성을 얻곤 합니다. 하지만 피터 린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자본주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시장은 수백 번의 위기와 폭락을 겪었지만 결국 우상향하며 그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으시나요? 하락장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손실을 끔찍이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터 린치와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대가들은 그 본성을 거스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왔기에 전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가 꼬일 듯한 하락장이 찾아오면 어플을 끄고 산책을 나가보세요. 아니면 이들의 오래된 책을 꺼내어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장의 소음에서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투자는 오히려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복잡한 거시경제를 예측하려 들지 말고 일상에서 내가 잘 아는 좋은 기업을 찾을 것. 둘째, 머리가 아닌 위장으로 공포를 견뎌낼 것. 셋째, 시장이라는 강아지의 움직임에 속지 말고 경제라는 주인의 방향을 믿을 것. 넷째,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다룰 때는 차갑게 이성을 유지하며 수면제를 먹은 듯 인내할 것. 이 네 가지 원칙만 가슴에 품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폭락장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기업을 분석하는 기술을 넘어 내 안의 두려움과 탐욕을 다스리는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수양의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파란색 마이너스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더 단단한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 치르고 있는 값진 수업료일 뿐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주식창을 보며 한숨 짓는 대신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기업의 본질을 믿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깨어났을 때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과 단단한 멘탈 관리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하락장을 견디는데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